또 처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좀 기쁘고 사실 또 설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보건산업진흥원이 한 3년 전부터 웰니스라는 거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또 수행을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간략하게 웰니스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책과 비즈니스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웰니스 트렌드가 부상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국내의 정책 동향, 그다음에 국내의 시장 동향, 웰니스의 정책 발전 방향과 비즈니스 방향, 그리고 재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웰니스 트렌드가 부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죠.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1인당 건강관리와 뉴트러스티컬 지원 비용을 글로벌 시장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2000년도에 한 50만 원 정도 지출하던 것을 2020년도가 되면은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출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파마슈티컬, 그러니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뉴트러스티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건강관리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와 이 건강관리 비용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GDP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관리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신흥국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국 등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 통계 추이를 보면은 연령별 가구당 추산주의를 봤을 때 지금 연령대별로 50대에 이르면 1인당 가구 자산이 한 4억 3천만 원 정도의 가구 자산을 갖게 돼서 사실상 이제 액티브 시니어 경제 활동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기사 검색을 통해서 나온 키워드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모라든지 정신건강, 운동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검색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외모 관련 부분은 다이어트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스트레스, 자살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울, 이걸 해소하기 위한 힐링, 요가라든지 이런 해소의 수단들도 많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등산이라든지 달리기, 걷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말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외모 관리, 외모를 관리하기 위한 운동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상 그것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외모가 능력이고 자기 관리를 촉구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생물학적 나이보다 어려 보이려는 얼짱이라든지 꽃중년이라든지 베이글병, 그리고 민족 이런 새로운 신조어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남성 화장품 시장이 세계에서 지금 1위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1인당 약 72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세계 화장품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관리 비용에서도 1인당 25,700원, 그래서 이것도 세계 1위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기술적인 요인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 웰니스라는 키워드에 맞는 그런 분석 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웰니스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항노화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지구본에서. 그래서 거기서 분석해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 제품 분야에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이 제품 다른 분야에서 의약품 부분의 연구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역시 화장품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뷰티라든지 저희가 영양, 외식, 여가에서 운동, 의료 이렇게 5개 분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역시 월등하게 뷰티 분야가 지속적인 연구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특허 부분인데요. 웰니스에 대한 특허 동향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IT 중심의 웰니스의 어떤 특허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2000년도 이후에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를 잇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사실 퍼센트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IT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 특허들이 많이 있었고요. 항노화 분야에 있어서의 제품 특허 동향은 의약품과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 부분이 굉장히 높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산업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산업적인 요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사이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휴대용 웨어러블들이 나와 있고요. 향후 3년 내지 5년 후에는 이제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앞으로 2020년이 된다면 부착도 귀찮고 이제 몸에다 이식기나 복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가장 활발하게 연결된 것이 이런 웨어러블 디자인 기기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과 연결된 앱을 통해서 하나의 기기로 건강관리를 체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생활습관, 또 피부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스마트폰 앱과 연결된 서비스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좀 하드웨어 측면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컨텐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면서 줄기세포나 장수유전자, 뇌과학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전통적인 의학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체 의학이 발달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야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웰니스 산업을 이끌 좋은 징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니터에서 조사를 했었을 때 전 세계 16개국 국민 소비자들한테 이제 건강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큼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60% 이상이 본인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어떤 관리 수단을 이용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서 2011년도 건강기능식품 섭취 비율을 조사했을 때 약 73.9%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러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OECD 국가들 평균을 넘고 있습니다. 69%가 스스로 건강하다. 근데 사실상 나오고 있는 건강 지표를 보면 대사성 관리 질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9%가 본인들이 건강 관리를 잘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건강 지표는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낮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이전 건강산업 분야가 어떤 활력을 좀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웰니스의 개념이 우리 산업 쪽에서 특히 보건산업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웰니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정의가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WHO에서 이제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라는 것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 정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존재한다, 웰빙과 해피니스를 합쳐서 잘 존재하고 행복하면 이것이 웰니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는 그런 학자분들이 계셨고, 그건 너무 정적이고 그거 하나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웰빙의 피트니스를 합쳐서 다이나믹한 어떤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자라는 그런 그런 주장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다 충족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와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웰 밸런스드 라이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치는 개념으로 지금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국내 지식경제부 2012년도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이제 종합을 해서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지적인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통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 한번 읽었지만 역시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논란들을 모두 좀 포함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좀 광범위한 정의를 지금 내려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산업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웰니스의 그럼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그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감성적, 지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각자의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한 12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웰니스를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영역이 정해져 있고 개념이 있다면 그럼 웰니스가 가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외국의 문헌과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정부 보고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서 키워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이 6가지가 이제 건강, 편리, 안심, 소통, 즐거움, 이 6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한 2012년부터 국내 이제 미래 트렌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보건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이미 웰니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상 트렌드를 조사를 했었고요. 분석 방법은 저희가 사회적, 또 과학적, 경제적, 또 환경적, 정책적 측면의 5가지 방면에서 한 30가지 정도의 저희가 그 트렌드를 찾아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10가지 트렌드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10가지 트렌드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 웰니스 지향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연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5가지 트렌드 중에서 건강과 안심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편리와 관련된 지향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소비자들의 가치 추구가 다양해진다든지 국가가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즐거움과 소통, 나눔과 안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게 치료에서 일상 속 예방 관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3년간에 걸쳐서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신체적으로만 인식을 하다가 피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치료 예방의 관리 영역도 정말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생활 관리,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감기 이런 쪽에 생활 속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점차 피부라든지 정신적인 영역으로 소비자들도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올해 작년에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웰니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웰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프로그램,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먹을거리 또는 스파,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체험 등을 떠올렸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먹을거리 중에서는 어떤 것을 먹고 싶을까라는 것을 다시 물어봤을 때 슈퍼푸드를 먹고 싶다.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건 스스로 요리를 해서 정말 건강하다고 알려진 우리 뭐 이렇게 카라푸드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 포함된 여러 가지 슈퍼푸드들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슬로우 푸드, 잘 아시는 그런 발효 식품들이 여기에 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 슬로우 푸드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기보다는 어딘가에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일단 좋아했으면 좋겠고, 경치가 예쁜 곳에서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곳이면 웰니스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웰니스는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뭐 스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어린이와 경치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 웰니스 먹을거리라고 하면 슈퍼푸드나 슬로우푸드에 대한 요리나 체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좀 결론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소비자들은 그럼 우리 6가지 지역같이 저희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